지금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중앙방송 CCTV의 간판 여성 PD가 생방송 도중 충격적인 말을 해버린 겁니다. 무려 한국 취재 보고서를 생방송에서 직접 공개하며 중국의 시스템과 사람, 전략을 통째로 비교해버린 건데요. 이 방송 이후 중국 SNS는 물론 공산당 내부 단체 채팅방까지 폭발적으로 퍼졌고, 당국은 급히 영상 삭제와 계정 차단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진실을 보고 온 걸까요? 오늘 영상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펑리화예요. 중국 중앙방송 다큐멘터리 제3제작국에서 PD로 일하고 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국장님이 새로운 기획안을 들고 오셨어요. 이번에 중국 산업정보부에서 내부 보고서를 발표했네. 한국 기술 모델 참고 지침이라는 거야.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시작이군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든요. 누군가는 무조건 찬양하고 누군가는 무조건 까내리죠.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자. 한국이 정말 우리가 배울 만한 나라인지 직접 확인해보는 거야. 후배 저우밍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배님, 이번 기회에 정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한국? 의미 없어요. 우리가 못 만드는 기술이 뭐가 있다고요? 그런데 저우밍이 말했죠. 선배님, 한 번이라도 직접 보셨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뉴스에서 보는 것들, 인터넷에서 읽는 글들이 전부였어요. 국장님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펑리화, 내가 가봐.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지.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중국이 못하는 걸 한국이 할 리가 있나 싶었거든요. 출국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뒤져봤어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모두 우리도 만들고 있는 것들이죠. 결국 마케팅의 차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보게 될 것들이 저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비행기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아, 내가 뭘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봐주마. 회사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김 과장은 말했죠. 펑리화,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와. 어차피 뻔한 내용일 거야. 이 부장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쇼 하나 더 보고 오는 셈치지 뭐.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번 출장은 그냥 업무상 의뢰일 뿐이라고요. 돌아와서 적당히 보고서 쓰고 끝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우밍만은 달랐어요. 선배님,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뭔가 다른 게 있을지도. 너도 참 순진하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순진했던 건 저였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아무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저우밍에게 속삭였어요. 중국 공항이라면 벌써 아이들 우는 소리, 어른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텐데요.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있더군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고 사진을 찍으면 끝이에요. 담당 직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이거 우리도 있는 시스템인데? 저는 별로 감동받지 않았어요. 베이징에도 똑같은 게 있거든요. 다만 여기는 고장이 안 났네요. 우리 쪽은 자꾸 오류가 나서 결국 사람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수화물 찾는 곳도 신기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밀치고 당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다들 왜 이렇게 얌전해? 저우밍이 말했어요. 선배님, 그냥 이게 평상시인 것 같은데요. 택시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가 우리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말했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명동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기사 아저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어떠세요? 공항은 괜찮았나요?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공항이 자랑이에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가 깨끗했어요. 건물들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기사님, 여기 항상 이렇게 조용해요? 조용하다고요? 지금 오후 2시인데 원래 이 시간은 조용해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이었다면 언제든 차 소리, 경적 소리로 시끄러웠을 텐데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체크인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직원이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설명해 줬어요. 혹시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방에 들어가서 저우민과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님, 여기 뭔가 다르지 않아요? 뭐가?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그런데 억지로 친절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서비스업이니까 그런 거겠지. 관광객한테 좋은 인상 주려고. 그런가요? 저우밍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그냥 쇼라고요. 외국인들 보라고 일부러 꾸며놓은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우밍아, 겉만 보고 속으면 안 돼. 진짜 모습은 따로 있을 거야. 네, 선배님.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당황했어요. 생각보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아직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요. 내일부터 제대로 취재해보자. 그럼 진짜 모습이 보일 거야.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시 스마트 행정센터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취재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별 기대는 안 했어요. 우리 중국도 비슷한 시스템이 많이 있으니까요.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김하연 씨가 맞아줬습니다. 서울시 디지털 정책과 주무관이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김하연 씨는 생각보다 젊었어요. 30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우밍이 물었어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일단 무인 민원 발급기를 보여줬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간단하게 조작하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같은 것들이 나와요. 우리도 있는 시스템이죠. 이거 우리 베이징에도 있어요. 저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김하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기술 자체는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사용법 설명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어요. 외국인 이용자가 많아서 다국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글자 크기가 커졌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씨 모드도 있고요. 음성 안내 기능도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라고 하더군요. 기술은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다르죠. 김하연 씨의 말이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상담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시민이 문의사항을 올리면 담당자가 바로 답변해주는 거였습니다. 평균 응답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5분 이내예요. 긴급한 경우에는 1분 내에 답변해드려요. 우리는 하루 걸려요. 저우밍이 중얼거렸습니다. 김하연 씨가 말했어요. 우린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시간을 설계해요. 시민 한 분 한 분의 시간이 소중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찔렸어요.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긴 했지만 사용자 편의성은 많이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위치 기반 대응 시스템도 신기했습니다. 휴대폰 위치를 파악해서 가장 가까운 관공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먼저 개발했을 텐데요. 저는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맞아요. 중국이 먼저 만든 기술이 많아요. 우린 그걸 참고해서 우리 방식으로 바꾼 거죠. 김하연 씨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런데 베끼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맞게 새로 만드는 거예요.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기술이 같은데 왜 다르지? 중국 시범센터에서는 같은 시스템이 자꾸 오류가 발생해요. 사용자도 불편해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작동했습니다. 저우밍이 말했어요. 선배님, 여기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 같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카페에서 점심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비슷한 기술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다른 게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점심 식사를 위해 명동의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저우민과 함께 한국 음식을 촬영하기로 했거든요. 메뉴판을 보며 주문을 하고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지갑이 없었어요. 지갑이 어디 갔지? 가방을 뒤져봤지만 없었습니다. 저우밍도 같이 찾아봤어요. 선배님, 혹시 화장실에 두고 오셨나요? 그럴 리가. 잠깐만.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세면대 위에도 없고 변기 위에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지갑 안에는 위챗페이 카드, 신용카드, 현금, 그리고 여권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여권까지 없어지면 정말 큰일이었어요. 어떡하지? 여권도 들어있는데.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누군가 가져갔을 게 뻔하니까요. 저우밍이 말했어요. 선배님, 일단 카페 직원한테 물어봐요. 카운터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어와 손짓을 섞어가며 말이죠. 지갑. 잃어버렸어요. 화장실에서.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뭔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직원이 전속력으로 뛰어왔어요. 손에 지갑을 들고 말이죠. 혹시 이거 잃어버리셨나요? 제 지갑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화장실 세면대 옆에 있었어요. 혹시 오실까봐 그대로 두고 기다렸어요. 지갑을 받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카드 한 장, 현금 한 장 빠지지 않았어요. 여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희도 외국 나가면 도움 받잖아요. 카페를 나와서 저우밍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뭐가요? 중국에서라면 벌써 사라졌을 텐데.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베이징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확률은 거의 제로거든요. 저우밍이 말했어요. 선배님, 한국은 시스템보다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람이 시스템이라니.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지갑을 되찾은 기쁨보다도 더 큰 충격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중국에서 외국인의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경찰서에 맡겼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주인이 올 것을 예상하고 기다려줬어요. 당연한 일처럼 말이죠. 이게 시스템이구나. 저는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진짜 기술은 전자기기나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저우밍에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더 자세히 봐야겠어. 내가 놓치고 있던 게 있는 것 같아. 네, 선배님.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로 발견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나라였다.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렸던 날이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현대차 연구소에 갔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 보려고요. 사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중국도 만만치 않거든요. 연구소 입구부터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건물들과 넓은 주차장에 각종 차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담당자 박 부장님이 맞아줬어요. 중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반가워요. 네, 한국 자동차 기술에 대해 취재하러 왔어요. 그럼 먼저 수소차부터 보실까요? 수소차라고요? 전기차가 아니라요? 아, 전기차는 안 보여주시나요? 전기차는 기본이고요. 우린 지금 수소차에 집중하고 있어요. 박 부장님이 수소차 한 대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저희 최신 수소차예요. 한 번 충전하면 600km 갈 수 있어요. 충전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3분이면 충전 완료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기차는 몇 시간씩 걸리는데 3분이라니요. 중국은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수소차를 하나요? 박 부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기능보다 전략이 먼저 움직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문제가 있어요. 추운 날씨에 성능이 떨어지고 폐배터리 처리도 문제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모두 개발하고 있어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않는 거죠. 자율주행 연구실도 구경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가상 도로를 달리는 차를 보여줬어요. 이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레벨 4단계예요. 특정 구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저우밍이 물었어요. 상용화는 언제쯤 되나요? 2027년 정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보다 법적 문제가 더 복잡해요. 또 다른 연구실에서는 전력 분산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차량에서 나온 전력을 집으로 보내는 기술이에요. 정전이 되면 차가 발전기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신기했어요. 차가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전력 공급원이 되는 거네요.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나요?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전력이 끊기면 차라도 쓸 수 있게 하자는 생각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연구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박 부장님이 말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 정말 대단하죠.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린 시장 크기로는 중국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다르게 잡았죠. 어떤 방향이요? 미래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남들이 전기차 할 때 우린 수소차도 같이 하고 남들이 차만 생각할 때 우린 에너지까지 생각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우린 기술을 따라갔고 그들은 방향을 먼저 잡았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며 저우밍에게 말했어요. 이상해.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네. 뭐가요? 우리는 남들이 하는 걸 더 잘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남들이 안 하는 걸 먼저 하려고 해. 박 부장님이 마지막에 해준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기술은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을 잡는 건 따라갈 수 없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시장을 장악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차이구나. 다음 날은 방송 콘텐츠 관련 취재였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서울 상암동 방송센터에 갔어요. 한국의 한 방송 작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소영 작가님이 맞아줬어요.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반가워요. 네, 한국 드라마가 인기라고 하던데 어떤 비결이 있나요? 이소영 작가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이야기를 쓰려고 해요. 진짜 이야기요? 네, 사람들이 실제로 겪을 법한 이야기들이요.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작가님이 물었어요. 혹시 중국에서 리메이크한 저희 드라마 보셨나요? 네, 몇 개 봤어요. 사실 중국 방송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게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청률이 참혹했어요.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은 스토리인데. 이소영 작가님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연출도 비슷하고 배경음악도 비슷하고 세트도 비슷한데 뭔가 감정이 와닿지 않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작가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겉모습은 따라할 수 있어도 감정선은 따라할 수 없거든요. 감정선이요? 네, 왜 이 캐릭터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대사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 말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어요. 저희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중국 리메이크에서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주인공은 급한 마음 때문에 뛰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까봐 조급해서요. 그런데 중국 버전에서는 그냥 뛰더라고요. 이유가 없이. 아, 그런 차이였군요. 저우밍이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잘 만들 수 있나요? 인물을 이해해야 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는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알아야 해요. 이소영 작가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우린 인간을 쓰고 그걸 화면으로 옮기는 거예요. 장면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죠. 그 말이 뭔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드라마를 만드나요? 장면 위주로 만들어요. 이 장면이 예쁘니까, 이 장면이 멋있으니까 넣는 거죠. 그럼 사람은 뒤에 맞춰 넣는 거네요. 네, 그런 편이에요. 이소영 작가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화려한데 감정이 없는 거예요. 방송센터를 나오며 저는 생각했어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린 장면만 베꼈지 사람은 안 들여다봤네. 저우밍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야, 혼잣말이야.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기술도 시스템도 콘텐츠도 우리는 겉모습만 따라했던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고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저우밍아, 우리가 지금까지 뭘 놓치고 있었던 것 같지 않아? 뭐요? 사람 말이야.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우밍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 상대방을 배려하는 생각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문화는 복사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을 복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그동안 껍데기만 가져온 게 아닐까?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마지막 날이었어요. 남산타워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체를 한눈에 보고 싶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남산으로 향했어요. 기사 아저씨가 우리를 보더니 작은 사탕을 건네줬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아, 중국. 저도 작년에 상하이 다녀왔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기사 아저씨가 어색하지만 중국어로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한국 어때요? 좋아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 따뜻해요. 버스에서 내려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저우밍이 감탄했어요. 베이징보다는 작지만 깔끔하긴 하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인정했어요. 정말 잘 정리된 도시였거든요. 전망대에 올라가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높은 빌딩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한국 노부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도 내년에 중국 또 가볼까? 그럴까? 작년에 갔던 베이징 정말 좋았잖아. 맞아, 사람들 인심이 참 따뜻하더라고. 길 잃었을 때 도와준 아가씨도 있고, 중국 음식도 맛있고 만리장성도 웅장하고, 두 분이 중국을 좋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뭔가 부끄러웠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편견만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노부부가 저희를 보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아이고, 반가워라. 우리 작년에 중국 여행 갔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중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우리가 길을 못 찾고 있으니까 젊은 아가씨가 직접 데려다 줬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국은 어때요?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인데 생각보다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도 좋지만 중국도 참 좋은 나라예요.
역사도 깊고 사람들도 정이 많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말해주는데 저는 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노부부가 떠나고 난 후 저는 저우밍에게 말했어요. 왜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미워하려 했을까? 뭐라고요? 인터넷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 중국 싫어한다고 하고 중국 사람들도 한국 싫어한다고 하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서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저우밍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와서 만난 사람들 다 좋았어요. 저는 난간에 기대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우리가 오해한 나라였어요. 어떻게요? 우리는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서울의 공기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저우밍아, 우리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 뭘요?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든 안 믿든 해야 할 말은 해야죠. 남산타워에서 내려오는 길에 기념품 가게에 들렀어요. 한국 전통 부채를 하나 샀습니다. 이거 왜 사세요? 기념품이야.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날 밤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짧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내일 중국으로 돌아가면 뭘 말해야 할까? 정말 고민이었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할까 아니면 제가 본 진실을 말할까? 하지만 결정했어요. 진실을 말하기로요. 중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다큐멘터리 편집을 마치고 방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갑자기 말했어요. 펑리화 생방송으로 인터뷰 하나 해.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거야. 생방송이요? 응, 오늘 저녁 황금 시간대에 나가는 거야. 한국 다녀온 소감 같은 거 말하면 돼. 생방송이라니요. 미리 준비할 시간도 없고 실수하면 바로 티가 나잖아요. 저녁 7시 방송국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왕 아나운서가 저를 맞아줬어요. 긴장되죠?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한국 취재를 다녀온 펑리와 PD님이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다녀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준비했던 대답이 있었어요. 적당히 좋았다고 배울 점이 있었다고 말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어요.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행자가 눈을 크게 뜨더군요. 어떻게 다르셨나요? 저는 한국이 우리를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기술을 베끼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진행자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대본에 없던 이야기였거든요. 어떤 점에서 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였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술은 비슷해요. 우리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요. 한국은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고요. 진행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지갑 잃어버린 이야기를 해줬어요. 카페 직원이 기다려준 이야기도요. 한국 따라갈 가치 있습니까? 진행자가 핵심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말을 하면 논란이 될 게 뻔했거든요.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했어요. 기술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먼저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진행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술 이전에 마음을 배워야 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을 말이에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반응이 폭발했어요. 인터넷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뇌됐네. 한국 돈 받았나? 너무 과장 아닌가?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았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댓글들도 있었어요. 용기 있는 발언이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나도 한국 가보고 싶다. 저우밍이 찾아왔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댓글들 보셨죠? 응, 봤어.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 내가 본 걸 말한 것뿐이야. 며칠 후 국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펑리화, 너 때문에 난리야. 윗선에서 뭐라고 하던데. 죄송합니다. 후회하나? 아니요. 저는 단지 진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국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 마음은 이해한다. 그런데 조심해. 세상이 항상 진실을 원하는 건 아니야.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생방송에서 진실을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낼 것이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 한 달 후 제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어요.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화제는 많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했고 어떤 사람들은 지지해줬어요. 그래도 저는 만족했어요. 제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우리는 시스템을 복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전에 사람을 먼저 만든 나라였습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지만 정직함과 신뢰는 복제가 안 됩니다. 그게 한국이 가진 단 하나의 진짜 기술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